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이 그냥 고만고만했죠.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고, 장기전으로 보자면 여전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 지금 여전히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 추세 라인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요 밑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죠. 중기 흐름에서는 요 이제 위쪽 초세선에 붙으려고 다가가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내리게 된다 그럼 2000선까지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계속 아슬아슬한 장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이제 저점 잡혔다, 이러고 막 덜컥 매수하는 것도 무리고요. 그동안 이제 손절 못 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이라도 매도해볼까, 요렇게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주가 팍 이렇게 올라가면서 망할 수 있겠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다가 이제 외인이 이제 초저점, 이제 최저점이죠. 여기 한 2050선 요 부근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매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차익 실현하면서 끝났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뭐 1%, 2% 요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1억에 1%면은 100만 원입니다. 이제 이거를 100억 이렇게 하면은 1%면 1억이에요. 근데 뭐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뭐 조단위이기 때문에 1%씩만 수익을 내도 큰 돈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매도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급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외인 오늘 코스피 2,5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매수와 매도가 거래량이 좀 붙었거든요. 1조 단위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정도, 거의 외인 수급이 없죠. 이걸 보시면 이것만 봐도 대략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린 대다수 코스닥을 거래를 하고 있죠. 3조 9천억 정도. 개인은 대다수 코스닥에서 거래를 합니다. 코스피가 좀 적죠. 그리고 이제 외인은 코스피에서 주로 거래를 하고 코스닥은 거의 안 봅니다. 이런 현상을 보자면 이게 일종의 낙수 효과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1차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인데, 그 둘은 코스피를 위주로 거래를 한다. 그 와중에 돈이 좀 남는다, 심심하다, 그럴 때 조금 짤짤이로 코스닥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오는 정도의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외인 수급이 부족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재료가 있는 상태가 있어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일매일 장세가 관망 장세가 맞다. 이제 올라가려면 2100선 넘어가서 그냥 위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제 이제 매물대 강의 해드렸죠. 매물대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얘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지수는 이게 차곡차곡 계단식 매물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지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이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거래량이 이 아래쪽에서 발생을 했죠. 여기서 많이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바닥권에서 충분히 저점을 다지면서 지지대를 만들어 놨다. 이 라인을 깨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2400선까지 막 이렇게 슈팅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희망회로를 조금 돌려볼까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이제 미 하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종전에 대한 그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영변 핵만 폐기를 하더라도 종전으로 가겠다. 단계별 비핵화 하자. 자, 대신 진짜로 이번엔 비핵화 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가지고 둘이 합의를 보고 종전 선언을 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돈이 전부 우리나라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냥 뭐 지수가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요런 거. 요때 당시에. 작년에 1월달, 그러니까 올해 초, 1월달은 좋았죠. 이러면서 샥 했다가, 잠깐 쉬었다. 한 번 더 착 했다가, 이때 막
올라가는 줄 알고 매수 엄청 들었죠. 만약에 그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요 라인에서 딱 잘랐어야 돼요. 예, 지수가 딱 밀릴 때 거기서 잘랐어야 됩니다. 요 5월달. 그래서 VIP반이 5월달에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폭락할 때 매도, 그러니까 손절을 명확하게 좀 잡아서 그러니까 손실 구간을 최소화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손절하지 마세요. 그냥 전부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그냥 밀려도 그냥 저 밑에서 추매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럴 땐 해도 돼요. 예, 요런 데선 해도 되는데, 요럴 때 했다 그러면 이게 손실폭이 좀 클 겁니다. 아마 종목을 10개 가지고 있다면 10개 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좀 힘들 거고, 10종목 중에서 그래도 한 3개, 4개? 예. 뭐 아니면 이제 최대한 많게는 한 6, 7개 정도를 손절하고 한 3, 4개 정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죠. 3, 4개 정도는 주가 내려도 밑에서 추가 매수 해야지 해가지고 가지고 왔었던 그런 종목들, 이제 여기서 이제 2100선 넘어갈 때 거기서 추매해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코스피가 이제 그렇고요. 코스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코스피가 주도합니다. 이거 그냥 코스피에서 그 자금 남는 거 그냥 가지고 짤짤이 들어오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단기 이거는 뭐 중장기 추세는 이렇게 됐는데 단기 추세는 심지어 코스닥은 단기 추세도 하락 중이죠. 요렇게 봐야 됩니다. 요렇게 제대로 그려볼까요? 꼭지점 2개로 그리라 그랬죠. 자, 꼭지점 하나, 꼭지점 2개 요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됩니다. 뭐 지금 아주 짧은 단기 기간, 뭐 한 열흘에서 열흘 정도, 열흘짜리로는 지금 살짝 이제 횡보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중기 흐름으로 여기를 꼭지점으로 요렇게 보자면 여전히 돌파를 못한 그런 상태죠. 요게 조금 더 많네요. 오늘 장세의 흐름상. 그래서 여기 좀 살짝 돌파가 나와야 코스닥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지고 갈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르게 들어오셨네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전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나투자증권 어디 갔지? 갑자기 저희가 꺼져버렸어요. 잠깐만요. 저기 키움증권이랑 한화증권이랑 하나증권에다가 캘린더 그거 추가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캘린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랑 액면분할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FN 가이드에 있는 캘린더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증권사 시황 볼 수 있는 캘린더, 키움증권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요걸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월초마다 항상 하셔야 돼요. 키움증권에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월간 증시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7월달 거 증시 캘린더 요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캘린더가 뜨죠. 요거를 일일이 체크를 하시면 좋죠.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달력에다가 넘겨 놓으시라 그런 말씀 드렸었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요 일간 증시 전망 요런 거 하나씩 읽으시면서 출근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 어제 저녁에 미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확인하실 때 이게 좋겠죠. 이제 서상영 애널리스트님이 7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미증시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올려놓으신 게 있네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쓱 요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오늘 한국 증시 전망 요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원달러 환율은 1원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 1179.25원. 전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2%. 이게 2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죠. 그렇게 됐지만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기도 했고,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도 올랐어요. 웃기는 상황이죠. 우리 지금 GDP가 망했어라고 발표했는데 걔네는 오르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우리가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야 일본이랑 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 철광석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들이 여기 이제 쭉 정리가 돼서 일간과 주간, 주간도 이번 주가 딱 시작되었다. 그러면 12일 날, 7월 12일이니까 요게 올라오는 날짜가 이제 금요일이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주간 증시는 어떨 것 같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증시 전망에서는 이제 월 초에 이 증시 캘린더를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몇 번 안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실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했는데 몇 번 제가 까였어요. 하지 말자. 귀찮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해줘야 되느냐. 누가 보겠느냐.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너 혼자 볼 거니까, 너 혼자 해서 너 혼자 봐라. 뭐, 그런 결론이 났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들어요. 나 혼자 보니까. 달력을. 에라이 그러지 말고 그냥 달력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캘린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캘린더냐면요. 구글 캘린더인데,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구글 캘린더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제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 칼렌다 클라우드, 약자로 이제 칼드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하나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주소를 복사해 드릴 거예요. 그 주소를 일단 유튜브에다가 먼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제가 공개해 놨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휴대폰에 지금 자동으로 딱 저장이 될 겁니다. 그 저장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 그 캘린더를 만든 계정은 별도 계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캘린더는 제 개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 휴일, 캘린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제 달력 요걸 누르면 이제 제가 뭐 차 수리 언제 할 거냐, 뭐 그리고 뭐 집에 택배가 올 게 있다,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해 놓은 것들, 요거 체크를 하면 그게 뜨고, 체크를 풀면 그게 이제 없어지고, 지금 깔끔하게 증시 일정만 나오잖아요. 색깔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휴일 요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제헌절인데 제헌절 사실 휴일이 아니죠. 요런 것들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거대로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주식 일정 요것만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딱 뜰 겁니다. 요게 휴대폰을 구글 캘린더로 연동이 되신 분들, 특히 이제 갤럭시라든가 LG 휴대폰들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저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휴대폰 달력에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휴대폰 보시던 것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표시가, 그러니까 일간 일정 아니면 주간 일정,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셨다면 이제 내가 금요일 날 무슨 데이트 약속이 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 위에 요렇게 증시 일정이 같이 뜹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만들어 드린다고 했더니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전 지금도 구글 캘린더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하기 싫어졌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우려가 된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내 달력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요걸 체크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요 체크를 푸시고 띄우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면 빼면 돼요. 평소에 이제 빼고 보고, 이제 아니면 휴대폰에서는 빼고 보고 컴퓨터에서는 넣고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는 넣고 보고 컴퓨터에서는 빼고 보고. 그리고 윈도우 캘린더랑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월 초에 매달 등록을 할게요. 이거 뭐 돈 받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매달 꼬박꼬박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원래 제가 혼자 등록하던 증시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도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 뭐 한번 해볼까요? 유상증자 말고 액면 변경으로 해볼까요? 자, 액면 변경으로 했을 때 리스트 보기, 이제 제가 요걸 보고 저기다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나라가 있었고, 풀무원, 롯데칠성, 국보랑 인콘이 있었네요. 잠깐만요.
이건 지난 거고, 배정 기준일 6월 18일, 8월, 7월 발언됐구나. 이제 KD건설, 네, KD건설이 오고 있네요.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KD건설. 이거는 업종조합 차트가 내리고, KD건설. 네, KD건설, 이거 지금 정지 중이구나. J콘텐트리, 이거는 시총이 좀 크니까 패스하고, 우정바이오 한번 가보죠. 네, 우정바이오가 해당이 되네요. 자, 우정바이오가, 이거 19일부터 들어가죠. 그죠? 19일부터 정지가 들어가는데, 정지하고서 날짜가 언제까지인가? 19일부터, 이거 무상증자도 하네요. 그래서 합병 결정. 주식 병합. 100원을 500원으로 합병을 합니다. 이게 정지 기간이 7월 23일부터, 이거 무상증자 때문에 거래 정지된 거구나. 그리고, 여기 있구나. 7월 19일부터 상장일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까지. 거기까지 이제 정지가 되니까, 그걸 이제 달력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월 19일부터 정지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7월 19일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액면 병합이니까 액병이라고 쓸게요. 액병, 우정바이오. 이렇게 표시를, 체크를 딱 해놓으면, 요날 액면 병합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이거를 18일날 써놓은 게 좋겠다. 그쵸? 요거를, 이제 이렇게 19일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왜냐면 18일날 사야 되니까. 18일날 사야 되는 거니까, 19일날 정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일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일부터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8일날 매수를 했다가, 거래정지 풀리면은, 시초가에 밀리면은 얼른 팔고, 시초가에 안 밀리게 되면, 뭐, 한 5에서 10% 그렇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날짜만 가지고서 거래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라는 거지? 그거를 보신다면은, 물어보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MG 제약이다. 그럼 지금 주가는 내려가고 있긴 한데요. CMG 제약의 유상증자 일정을 보면, 요게 청약일이 7월 22일이거든요. 7월 22일이니까 요것도 이제 7월 22일날 여기다 써놓는 거죠. 유증 청약 이렇게 해가지고 뭐 CMG 제약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요날부터 청약이 들어가니까 주가가 급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소가 잘려요? 아니 이거 어차피 저기 방에 드려야죠. 방에다가 찍어 드릴 테니까 카톡방 그거 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띄워 드릴게요. 요거 체크만 하시면 바로 추가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추가만 바로 하시면 캘린더에 이게 뜹니다. 이거 뭐야 지저분해 나 지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 여기 이제 요거 점점점 있거든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숨기기 하거나 여기서 이제 삭제하기 요거 이제 구독 취소 X 요거 누르시면은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휴대폰에서만 보겠다 아니면 뭐 PC만 보겠다 그렇게 개별적인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일정만 이렇게 쭉 따라가면 그걸로 거래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일정 지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뉴스 막 여기저기 복사해 가면서 자 오늘 이런 일정입니다 막 그러고 수급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는 곳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릴 거 없이 미리 한 일주일 전쯤부터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쫙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딱 터져가지고 뉴스가 짠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당초 제 계획은요.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공개 형식으로 해서 집단지성으로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IT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다. 나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일정들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등록해 주세요 라고 그냥 이걸 오픈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뒤져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완전 공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제가 여기다가 등록을 해드려야 그 분들만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메일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분석팀 분들이랑 몇 분, 그리고 이제 반장을 조만간 뽑을 건데, 반장이랑, 그리고 저는 좀 요거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 몇 명 뽑아가지고 그분들만 좀 일정을 이렇게 추가하시는 걸로. 그리고 요러요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예, 그거를 이제 캘린더에다 이렇게 등록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구글 캘린더 되게 편하고 좋아요. 지난번에 유상증자 일정이 있을 때도, 뭐, 예를 들어 22일 날 청약인데, 청약일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22일 청약이 23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바꾸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유튜브에서 IFTTT라는 걸 설정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 IFTTT를 설정하신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IFTTT 약자가 if then that이신가? 뭐 하여튼 그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걸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에 일정이 들어왔어? 를 조건으로 넣고요. 그러면 이걸 해 라는 그 옵션에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다가 구글 캘린더에다가 뭔가 일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메일 만약에 보신다. 그럼 이메일로 받기가 돼요. 이메일 받기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뭐 휴대폰, 예, 노티피케이션으로 설정을 해서 구글 캘린더에 요게 추가가 되면 나한테 뭐 저기 휴대폰으로 알려줘 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슨 예가 될까요? 뭐 집에 있는 뭐 형광등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게 뭔가 등록이 됐다 그러면 집에 있는 형광등으로, 뭐 물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 아니면 나는 에버노트를 많이 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에버노트나 원노트 같은 게 하나 있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일정을 내 에버노트에다가 자동으로 끌고 오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통신해서 자동으로 거기다가 등록을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근데 이거는 주식 얘기는 아니라서 그쵸? IFTTT.com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Io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클릭해도 안 돼요? 뭐 제가 저희가 구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IFTTT를 잠깐 보여봐 드릴게요.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요런 식이에요. 뭐가 되면 뭘 해줘 라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다.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마이 애플릿에서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뉴 애플릿을 눌러서 여기서 자 요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볼까? if this then this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잘 안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자,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요,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일이 벌어지면 요렇게 설정을 해줘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f this 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구글 캘린더를 넣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싶긴 한데 구글 캘린더 뭐 아니면 뭐 트위터라고 할까요? 트위터에 트윗이 오면 내 원노트에 저장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됩니다. 나한테 이메일이 오면 트위터에 글을 올려줘. 거꾸로 트위터에 글이 올라오면 이메일로 올려줘. 아니면 내 에버노트에 글이 올라오면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줘. 아니면 에버노트로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구독이 뭔가 왔어? 그럼 그 주소를 내 이메일로 보내줘. 아니면 내 워드프레스로 보내줘. 이렇게 다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트위터로 올려줘. 뭐 이런 등등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달력에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달력의 일정을 알려준다든가.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IoT 기업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if this 거기다 넣고 then that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설정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갖가지 별의별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좀 유명한 것들은 다 위쪽에 있겠죠. 예, IoT가 이제 되게 일상에 많이 왔어요. 삼성 워셔라는 것도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저기 세탁기인가 보다. 아마도 이제 말로 뭐를 하면은 세탁기가 작동되게 해줘.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구글이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예, 구글 찾아가지고 캘린더에 들어오면 나한테 알려줘. 이런 걸 설정하셔도 좋고, 예, 그거는 입맛에 맞게끔 예,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 얘기만 그냥 짧게 하려고 방송 잠깐 열었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했다가 요 얘기만 그냥 짧게 했습니다. 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30분 했네요. 그리고 제가 저희 강의반 결제하신 분들 있고 결제 안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봤어요. 그 저희 강의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강의를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발췌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씩 파서 좀 알려줘 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녁 시간에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가르쳐 드려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강의반 꽤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만 좀 해볼까요? 예를 들면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뭐 사카타 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혼마문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서 이제 캔들의 유형 하나를 골라서 요 유형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된다. 그거를 차트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강의반에 요런 형태가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조금 축소를 해보면, 잠깐만요. 축소를 조금 해볼게요. 축소 요렇게. 패턴을 잔뜩 그냥 때려 넣긴 했는데, 이걸 소개를 다 했거든요. 강의반에서. 그죠?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요건 요거 이러면서 되게 빨리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찍어볼까요? 예, 하락 추세 까마귀형, 업사이드 갭2, 크로즈 다운 요거 넣어놓은 건데 요게 그러면 자 요런 형태가 자 요런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괜찮아요. 어떻게 거래하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갔잖아요.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보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거 마스터 합시다. 업사이드 갭2 크로즈 다운 이거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까 요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방송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쭉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뭔가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조금 오늘은 저거 조금 이거 이제 전체 버전을 처음부터 잘 시작해봅시다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 강의반 들으신 분들은 안 되잖아요. 제가 배신하는 거죠. 강의반 들으신 분들한테 배신 때리는 거니까 강의반은 어쨌든 요거 풀 버전이 이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중에서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요거는 잘 안 쓰여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뜨나 예,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그 패턴 분석을 하는 부분이 제가 패턴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놨어요. 강의반에. 그래서 추가적인 패턴들, 그런 것들을 좀 찢어가지고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거 강의반도요, 요거 그랜빌의 8법칙 정리해놓은 거, 요런 거, 요게 그랜빌의 8법칙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랜빌의 8법칙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확하게 다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거 인터넷에서 혹시 검색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랜빌의 8법칙 아시는 분? 그랜빌의 8법칙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거 누가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거를 누가 올려놨어요. 그걸 하나가 누가 틀렸는데 그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려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랜빌의 8법칙이 이렇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죠.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얘 복사했죠. 얘가 얘 복사했죠. 자, 요거 여기 복사해서 프린트 해 놓은 거죠. 자, 요거 복사했죠. 자, 요거, 이거 떠가지고 여기서 지금 블록으로 만들었죠. 자, 여기 복사했죠. 다 똑같은 거죠.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틀리게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것은 이평선의 이런 흐름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수 신호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평선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 신호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랜빌의 8법칙 공부하신 분들. 매수 신호 1번이랑 매도 신호 2번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차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 강의 컨텐츠 이거 꽤 괜찮습니다. 퀄리티 꽤 높아요. 이게 지금 7강이니까 아마 찢어가지고 70 어쨌든 후반부일 겁니다. 이걸 찢어가지고 올린 거라서. 여기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올린 거니까 이게 7강이 72페이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추세선과 추세대, 이동평균선, 분석하는 방법들 몇 가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이동평균선 분석하는 방법도 여기에 밀집도 분석, 요거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그 추석, 이동평균선 다 모이면 추석 같은 개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바게트 설명할 때도 방향성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방향성, 이평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사실 기본인데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자 이거 저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 강의를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책을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팔아먹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책을 잘 안 보시고 누가 좀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좀 읊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아서 인터넷 강의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자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사세요 이렇게 뭔가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만 하세요. 좀 약장사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몇 개만 뽑아가지고 그냥 강의로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지지저항 같은 요런 내용들도 이게 묻히기에는 굉장히 아까워요. 제가 거의 뭐 채팅창에서도 한동안 얘기했었죠. 자, 오늘 강의 준비해야 돼요, 바빠요, 왜 그랬었잖아요. 이거 완성하는데 거의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장표만 이거만 다 합쳐도 700 몇 페이지인가가 나옵니다. 책 한 권 뽑았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데이터들도 뽑아가지고 거의 집대성 해놨어요. 이런 거 설마 쓰이겠어? 뭐 그런 것들까지 그냥 다 때려 넣어놔가지고, 이게 대체 실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쓰일 것인가? 시간이 좀, 저 녹화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저 자르고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또 늘리니까 듣기 지루하다, 졸리다, 막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저거를 좀 심화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유튜브에다가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보조지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 강의를 찢어가지고 저기다 그냥 좀 몇 가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의방 결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조지표는 별도 강의를 아마 좀 드렸으면 하는 걸로 운영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조지표 강의는 추가로 서비스로 좀 드릴까 합니다. 보조지표가 꽤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제하신 분들 대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냥 다 저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장사가 됐는데,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책 보셔도 돼요. 책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그냥 파가지고 주말에 그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어디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책 쫙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어폰 딱 꽂아놓고 그 MC 스퀘어 해놓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좋은 직장들 다 다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어설프게 남 얘기 들어가지고, 다들 그 회사 들어갈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 쉽게 벌려고 하면서
주식은 공부 잘 안 하잖아요. 남 얘기 들으면서 하잖아요.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 하다가 막히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내가 원자력 발전소를 다니는데 지금 원자력 그 무슨 부품이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라는 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진 않잖아요. 하지만 월급을 받죠. 그것처럼 그만큼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돼요. 아이, 뭐, 지금도 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딱 여기서 변곡점이라고 찍고요. 살아오신 날이 더 많은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가? 예,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대다수 40대 혹은 40대 이하, 그리고 50대 이상, 50대 이상 많지 않으시긴 한데, 어쨌든 5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60, 70 하더라도 요새 100세 시대예요. 앞으로 뭐 최소한 40년, 50년 사실 건데,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두고두고 써먹을 거면서, 그리고 이건 정년도 없는 사업이에요. 청년 없잖아요. 이럴 때 공부해놔야죠. 그러니까 책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거 유료방 이런 거 가입 안 해도 돼요. 예, 차라리 책 사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주 물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냥 소개만 짧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연 방송이라서요.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됐죠? 30분 아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30분밖에 안 되네. 종목이나 좀 보다가 끊을까요? 좀 아쉽네. 그쵸? 이게 또 그러네. 빨리 끝내고 좀 쉬려고 했는데 왠지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30분밖에 안 하니까 또 뭔가 하다 만 거 같고 좀 그렇다. 그죠? 종목이나 좀 몇 개 봅시다. 어제 매물대 강의는 다 복습하셨죠? 매물대 강의 못 보신 분들 좀 있나요? 아침에 지워버려가지고. 그거 어제 못 보신 거 VIP반 분들은 링크 드릴게요. 거기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종목이 오늘은 뭐 볼까? 게임주 여전히 WCG 이슈는 유효합니다. 내일 시작하죠. 잠깐만, 캘린더 어디 갔어? 자, 캘린더 짠.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빛을 발하지. 이제 이렇게 짠. 자, WCG 언제예요? 내일 모레죠. 내일은 금융대전이에요. 금융대전인데 핀테크 관련주가 내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핀테크 관련주 잠깐 보자. 핀테크 라이온킹 개봉 관련해서는 그냥 미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디즈니 사시면 돼요. 올해 엘사가 또 개봉을 합니다. 디즈니 그 겨울왕국 2. 중간에 조그만 그 뭐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그 조그만 게 2개가 나왔어요. 그 겨울 열기인가? 여름 열기인가? 뭐 그게 하나가 있었고, 어쨌든 열기예요. 페버 감기 걸린 내용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프의 겨울 어드벤처라는 그거 2개. 그거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VOD로 샀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라이온킹 재미없대요 벌써?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개봉해요. 17일날 우리나라 먼저 개봉하고요. 19일날 미국이 개봉합니다. 그거 집에서 그냥 매일 그냥 주구장창 또 틀고 하느라고 애먹었어요. 그거 페이버 애들이 엄청 좋아하죠. 자, 그러면 핀테크 관련주만 한번 짧게 보고 가죠. 핀테크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자, 핀테크 관련주 아모텍부터 보죠. 아모텍은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어제 강의했었던 거 있으니까 우리 저거 뭐야 매물대 띄워놓고 할까요? 매물대. 우리 어제 매물대 강의 좋았었죠? 매물대 강의로 보자면 아모텍 별로고요. 투비소프트 이거 조금만 올라오면 되겠다. 그쵸? 여기만 올라오면 되겠다. 요거는 투비소프트가 뭐 지금 별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락을 멈췄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멈춰놨죠. 자, 이렇게 보더라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하락을 멈췄어요. 어쨌든 여기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지금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 진행 중이죠. 근데 잘 보시면 하락한 기간은 요만큼이잖아요. 자, 센치만 재봐도 알겠다. 요게 몇 센치? 요게 뭐 한 10cm 친다면 지금 한 2cm, 3cm 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방향을 틀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 10톤짜리 10톤? 10톤짜리 덤프트럭이라고 보고요. 그 덤프트럭이 막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한 10km짜리 자전거라고 하면 자전거가 이제 쌩 하고 막 달려와요. 그냥 뭐 이렇게 빠른 자전거 아니고 MTB예요. 막 달려오면 이 자전거가 이제 내려오는 걸 내가 멈추기 위해서 앞에서 자전거를 몸으로 탁 막았어요. 그러면 내가 좀 다칠 수는 있지만 찰과상이죠. 그냥 이렇게 뭐 약 좀 바르고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자전거가 밀려 내려오면. 근데 내리막길에서 마티즈 하나가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만약에 막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마티즈가 지금 내리막에서 내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거 뭐야 하고서 가서 딱 막았어. 그러면 어때요? 아직 그게 이제 뭐 관성이 지금 그만큼 충분히 안 붙어 있고 가속도가 안 붙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딱 막으면은 한 사람이 막을 수도 있죠. 근데 걔가 저기 위에 이제 언덕 끝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마티즈예요. 근데 그걸 앞에서 내가 딱 막았어요.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티즈라도 그거 내가 막다가 죽어요. 깔려가지고 그냥 바로 저기 응급실 아니고 그냥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티즈가 만약에 내 앞에서 한 20m, 30m 앞에서 내려와요. 그래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1m 앞에서 마티즈가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가서 어떻게 낑낑대면서 자 동네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막을 수 있는데 걔가 한 10m 앞에서부터 내려오면은 못 막거든요. 저 위에서 내려와도 못 막고 10m에서도 못 막아요. 근데 한 10m 앞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옆에 덩치 큰 형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 20명이 내려와가지고 한 10m 정도 내려오고 있는 마티즈를 다 같이 딱 그렇게 막아가지고 막아 세워서 마티즈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이제 막았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한 100m 정도의 그 언덕 높이에서 포터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저기 100m서부터 지금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그거 막으려면은 인간이 불가능하죠? 그거는 마동석이 와도 못 막아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캡틴 아메리카도 못 막아요. 그쵸? 아이언맨도 못 막을 것 같아요. 그거 막으려면 헐크버스터나 헐크 와야 돼요. 그죠? 헐크나 아니면 타노스급 그 정도 이제 와야 돼. 아니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정도 와서 이제 그걸 막으면 막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어벤져스 안에서도 급이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지휘력과 리더십이 초능력이잖아요. 아이언맨은 머리가 초능력이고, 그쵸? 힘으로 막으려면 누가 막아야 돼요? 헐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센 애가 막아야 됩니다. 그럼 100m 앞에서부터 포크레인이 밀려오는데 아래쪽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헐크가 와서 딱 막으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헐크 이상으로 이제 타노스가 왔어요. 그러면 포크레인이 내려와. 그러면 한 손으로 탁 막고 그 포크레인을 심지어 위로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힘이 세니까. 그렇죠. 캡틴 마블이라든가. 어떻게 그런 애들이 오면, 아니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오면은 그 뭐지? 그 블링린인가요? 그걸 이제 열어가지고 차원을 이동시켜버리면 되겠죠. 어쨌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얘가 그래요. 이거 투비스트 소프트를 얘기하다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2018년 6월에서부터 다 내릴까 말까 하다 가속도가 붙었어요. 거기서 쫙 밀려 내려오잖아요. 얘는 지금 하락 추세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래량으로 내려왔는가. 자, 요따만한 거래량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봐야지, 엄청 큰 거래량이네.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대충 보면은 요 정도 급이니까, 느낌상. 예전의 느낌이랑 비교해보세요. 자, 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요 정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랜저 한 대가 지금 100m 앞에서부터 굴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려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그 각도가 거의 뭐 언덕 꼭대기서부터 지금 한 200-300m 정도 굴러 내려와가지고 가속도 붙어가지고 그랜저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지금 받친 힘을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거래량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한번 탁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받았어요? 헐크급은 와가지고 지금 받은 거예요. 두 개의 거래량을 비교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예, 지금 굉장히 강한 힘이 딱 멈췄어요. 근데 이게 타노스급은 아닌 거예요. 왜? 타노스는 이걸 딱 받아.
그럼 그냥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냥 쭉 내려오면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 뭐 이딴 그랜저 하고서 그냥 공중으로 슉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뭔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막기는 막았는데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막은 상태지만 위로 던져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힘이 그렇게 세지는 못한 겁니다. 자, 일단은 헐크 정도가 와가지고, 헐크 정도 아니야, 이건 그랜저잖아요. 그랜저니까 지금 여기에는 딱 아이언맨이 온 거죠. 이거 마크 몇일까요? 한 마크 70이었나요? 마크 57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로 막은 거예요. 그거 딱 맞고 나노슈트로 딱 맞고 다시 던져버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랜저가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거기서 딱 막아가지고 막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다시 올리려고 보니까 에너지를 다 썼어. 그래가지고 본부 가가지고 그 아크 리액터를 갈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러 지금 갔어요, 아이언맨은. 그리고 지금 그랜저가 지금 여기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랜저를 다시 저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리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헐크가 와서 발로 한번 뻥 차주든지, 아니면 아이언맨이 아크 리액터 고쳐가지고 그 수트 바꿔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위로 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멈춰놨으니까 지금은 캡틴 아메리카만 와도 돼요. 호크아이는 안 돼. 호크아이는 안 되고 캡틴 아메리카가 와가지고 위로 휙 샥 밀면 그래도 밀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찰력이 없다고 치고. 예, 근데 지금 위로 올리려는 힘은 아직 없다. 내려왔는데 강한 힘으로 받쳤다.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아, 이거 지금 완전히 평지로 그랜저가 딱 멈췄고 이 이상 지금 내리진 않도록 멈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더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이제 여기가 비탈진 곳이니까 이런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또 내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인 겁니다. 내려온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100m를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멈춰놓긴 멈춰놨는데 아직 자동차가 째금째금째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멈추긴 멈췄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탁 멈춰놓긴 했는데 째금째금째금 움직여. 근데 내가 여기서 손을 딱 놔버려. 그러면 다시 가속도 붙어가지고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까지 쫙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은 멈춰놓은 건데, 이 멈춰놓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겠죠? 그 유지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된다? 이 내려온 기간만큼. 이거 그 가속도의 법칙이죠? 물리 몇 법칙이었죠, 그게? 가속도가 3법칙인가요? 2법칙인가요? 물리 법칙 꼭 보세요. 1, 2, 3, 4법칙 주식이랑 다 맞습니다. 다음에 그거 한번 방송해드릴게요. 여튼 얘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했냐면요, 제 생각에는 투비소프트가 옆으로 요만큼은 더 가야 돼요. 여기까지. 대충 계산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않나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고 이만큼 가야 될 거잖아요. 조금 더 가야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러면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여기가 7월이라며. 그러면 8월, 9월, 10월, 한 10월달, 한 선선해질 때쯤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내려온 기간만큼 조정을 받고 그러고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다른 곳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가 또 비슷한 게 있을까?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지금 여기도 그렇네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내려온 기간 요 정도 되죠. 조정받은 기간 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요거랑 빗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네, 요거랑 빗변의 길이가 같죠. 내려온 길이만큼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 인자서 내려오는 거 멈춰놓은 거잖아요. 얘는 조정 좀 더 받아야겠죠. 기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120일선이 아직까지 요 위에 있어요. 120일선 위로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여기 매물대 강의해드렸죠. 지금 이제 여기쯤 물려있는 사람들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탁 튀어주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 살짝 팔게 하고,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또 한번 탁 이렇게 내리꽂히고, 이런 거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갈 겁니다. 이거 그냥 방송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좀 알려드린 거고요. 여튼 현재 시점에서 투비소프트는 그냥 그렇다. 좀 올라와야 괜찮습니다. 올라온다는 얘기는 한 4,500원 정도까지 올라와야 저 위까지 한번 튈 수 있지 않을까. 코나아이는 요것도 단기는 한번 해볼 만해요. 이게 지금 이게 지지가 사실 약합니다. 왜냐면 이게 파동 하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파동 여기까지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최소한 여기까지. 근데 요만큼밖에 안 내려오고 여기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탁 이렇게 내리고치 갈 수가 있어요.
얘가 좀 안전하게 내려온다면 60일선 정도가 좀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별로긴 한데 만약에 내가 장중에 좀 볼 수 있다. 난 스캘핑을 좀 해보겠다. 왜냐면 오늘 거래량으로 위로 지금 받치는 힘을 딱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오늘 시초가,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데 오늘 시초가 깨질 때까지는 잠깐 좀 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탑을 잡는다면 한 19,000원 정도? 예, 그 정도 잡고서 한번 튀는 거 노려보면 움직이네요. 예, 근데 이거 스탑 못 잡으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예. 아이,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 발표가 오늘 난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예? 이게 영업이익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늦게 안 거죠. 발표가 이렇게 난 거지. 영업이익 올라간 거 여러분만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업이익 오른 거 지구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왜 누구랑 사귄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아는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구다? 바로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그 조정 얘기한 거 그거, 야, 요거 그대로 요거 센치 그대로 요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콤파스로, 그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만큼 조정받고 올라갑니다. 진짜 신기하네. 지금 상태라면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는 조정 받아야 돼요. 지금 이거 좀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게 매물대, 이제 어제 설명드린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매물대가 있어요.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거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 이거 15,000원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탑로스를 잡을 뿐만 19,000원 잡고 한번 해보시라.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반등 나오면 한 여기서부터는 한 10%? 10에서 한 15%? 그 정도까지 무난하게 수익 낼 수도 있겠죠. 요거는 좀 나중 거래 좀 뭐 이렇게 단타를 장중에 좀 볼 수 있다. 예, 그런 분들만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 유니셈은 이 매물대 차트 띄워놓으니까 알겠죠. 저 이 위에가 지금 지금은 좀 그래요. 얘는 그냥 아예 다 뚫었으면 좋겠어. 6,000원 위로 하면 안 될까? 예, 6,000원 위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좀 없지 않나요? 그냥 딱 봐도 이거 어디서 어떻게 거래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차트예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 방금 내려온 그 지금 그거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정 더 받아야겠죠? 시간이 좀, 얘가 뭐라고 여기서 갑자기 용가리 통뼈 다니고 이렇게 간다고? 글쎄, 조정 좀 바꾸서 움직일 것 같아요. 5,500원은 넘어야 됩니다. 지금은 별로. SK가 왜 여기 들어있지? 형이 여기서 왜 나와? 근데 SK 오늘 핫도그 떴다. 21선 터치하네요. 자, 21선 터치하니까 이거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꿀팁 몇 가지 또 방출해볼까요? 자, 보시면요. 이동평, 아까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제 방향성부터 빼고 그냥 지지와 저항만 해보죠.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보자면 얘가 이제 21선이 요렇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5일선이 뭐 요렇게 하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보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20일에 부딪히죠. 그러고 내려오죠. 그러면 5일선에 부딪혀요. 그게 다시 올라갑니다. 21선. 다시 내려옵니다. 5일선. 요러다가 보면은 중간에 요렇게 이제 60일선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는 계속 21선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21선을 딱 이렇게 패스를 하고 61선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60일에서 저항대를 맞고 다시 내려와서 또 지지를 5일선에서 또 하고, 다시 이제 61선에서 부딪혔다가 이번에는 지지를 21선에서 하고, 21선, 5일선 뭐 같은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 여기쯤 해가지고 한 11선 정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더니 61선 터치하더니 그 다음번에 내려가지고 이번엔 11선에 한번 부딪히더라. 요런 흐름을 이걸 그 스토리텔링으로 읽어보면요, 주가가 61선을 돌파해가지고 21선까지 갈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밀리더라. 근데 5일선에서는 지지를 해주더라. 예, 그렇게 했다가 조금 더 강한 힘이 생겨서 21선을 뚫고 61선까지 가더라. 그런데 여전히 5일선에서는 지지를 하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61선 저항, 5일선 지지 계속 봤더니 5일선이 한번 깨지더라. 이렇게 되면 힘의 강도를 보면 여기는 높았고요. 여긴 더 높았고요. 여기는
요게 이제 힘의 강도가 살짝 좀 약해진, 예, 요런 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예,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세 개 단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 단계를 보면은, 자, 이제 요걸 보고, 와, 이거 양봉 켰고 거래량 켰고 골든 크로스 나왔으니까 이거 들어가 봐야지, 이제 요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바게트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응용해서 다시 보세요. 저 이거 다음 주에 복습 강의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금 상태라면 21선 터치를 했죠. 자, 내일은 내릴 가능성이 더 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왜냐면 21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서 5일선에 다시 부딪히는 음봉이 나올 겁니다. 내일은. 만약에 얘가 그냥 갑자기 내일 후루룩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내일 목표가는 23만 6천원입니다.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60일선도 여기 있죠. 예, 그래서 내일 양봉 출발하면 23만 6천원까지 갈 거고요. 음봉 출발하면 5일선으로 터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일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겠죠. 그러면 이게 전략을 짤 때요. 이거 지우고 5일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다. 아니, 빨간색으로. 예, 5일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 현재 주가가 만약에 이제 지금 주가가 6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나 5일선 깨지면 거기서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략 한 3%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3% 손해를 봐야지 손절이 나와요. 그러면 손실이 생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주가가 올라갔지만 기다렸다가 5일선에서 사겠다. 왜? 올라갔다가 내릴 거를 예측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스킬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려와서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일선 부근에서 최대한 붙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자마자 손절을 하게 되면 이건 손절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손절이 짧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수익이 날 때도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3%가 수익이 나는데, 그리고 사실 이 이상 노리고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5% 6% 그걸 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훨씬 더 스마트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SK는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올라간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평선 지지를 받을 때 거기서 사시는 게 좋겠죠. 종목만 빠르게 봅시다. 또 11시대. 네이버가 며칠 전에도 게임주 설명하다가도 나왔는데 네이버는 뭐 여기저기 껴요. 얘는 요거죠. 뭐 그냥 요거 하나, 요것만 돌파 나오면 됩니다. 12만 1,000원? 네, 12만 1,000원 돌파 나오면 한 번 시세 나올 수 있어요. C큐브 요거는 보안이죠. 예,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그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만 듣다가 제가 산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말해주기를 이제 우리 멘토님, 예전에 제가 배웠던 제 멘토님 발음이 좀 별로셔가지고 C큐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C큐브가 있습니다. 이거 좀 회사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C큐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차트가 얘가 더 높죠. 근데 그때는 반대였어요. C큐브는 막 죽도록 내리고 있고 C큐브가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멘토님은 C큐브를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C큐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300인가 500인가 손절하고서 그러고 펑펑 울었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C큐브 사가지고 수익 나고 있는데 나 혼자 C큐브 사가지고, 근데 발음을 C큐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C큐브 검색해서 매수하라고? 그래서 매수해봐야지. 샀다가 한번 망했었거든요. 여튼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요. 예, 요거 깨지면 안 되겠죠? 1270원. 예, 요거 돌파 나와야 됩니다. 1800원. 지금은 애매해요. 예, 만약에 지금 매수하겠다? 그러면 밑에 21선 손절 잡고 요거 노려보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 되죠? 9%, 8%? 뭐 해볼만 하겠네, 요것도. 예. 이거 C큐브 괜찮다. 해볼만 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조정 다 받았는데? 그죠? 예. 아까 이제 제가, 이건 조정 더 받아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뭐 다 끝났는데? 예.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제 매물대까지 쌓아놨어요. 우리 저거랑 비슷하네요. 업종종합 차트. 코스피랑. 요 밑에다가 지금 잔뜩 거래를 하면서 여기에서 강한 매물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하나, 둘, 셋, 강약약, 중강약약. 요거 지금 이렇게 오늘의 종목 C큐브. 메모 좀 할게요. 매일매일 종목은 막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바람을 잘 피셔야 주식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막 종목이랑 막 러브러브 하시느라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망하죠. 그냥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난 네가 좋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서 거기 매달리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에 차여가지고 혼자 이제 한강 위에서 소주 먹고 이제 그럴 텐데 내가 싫어? 그러면 그래 잘러. 그래 연락하지 마. 빠이빠이. 그 딱 이제 21세는 선 그려놓고 빠이빠이 하는 거지 그냥.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하는 것이 주식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근데 이게 어제 매물대 차트 설명을 한 거, 그걸 배경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매물대 차트 빼고 할까요? 빼고 할게요. 이걸로 설명하면 설명이 쉬워가지고 나 그렇게 한 건데. 자, C큐브이고요. SGA 솔루션즈. 여기도 나오는데, C큐브보다 얘가 매물대가, 위에 매물벽이 조금 더 강합니다. 거래량이 있었던 라인이 다 위쪽에 있어요. 밑에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큰 그림에서 보자면요. 파동으로 그려보자면, 요게 하나, 그죠? 이게 이제 대파동이고요. 자, 이번에 올라가는 파동 하나, 요게 이제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요걸 이제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요 파동의 크기를 잘라보면, 하나, 둘, 셋, 요렇게 내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올라가는 흐름도 보면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내리고 있죠? 얘는 지금 하나 파동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야, 하나.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 하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게 언제쯤 끝날 것이냐? 그게 끝나려면, 요걸 돌파하는 순간 그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내려와서, 요렇게 하다가, 이게 탁 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소파동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러면서, 하나, 둘, 셋, 요런 파동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파동,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게 지금 다 끝나야 그 다음 파동이 완성될 거예요. 지금은 별로다. 인포뱅크도 요것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추세선 그리시는 거대로 그려보면 요것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터 요거는 키움증권이랑 같이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하락삼각형 완성형이에요. 요거 지금 이제 여기 끝자락이거든요. 거의 한 90%까지 오도록 지금 못했는데 이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쭉 내리죠. 물론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더 내릴 게 없기는 하지만 내릴 게 있네요.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요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올라가면 그냥 저기 한 9,800원 만원 거기쯤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비야. 요거는 121선에서 한번 거래를 해볼 하기는 한데 이거 진짜 단타 짤짤이에요. 그냥 요거 단타로 소액만 짤짤이 하실 분. 왜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위쪽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못 받고서 밑으로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121선에서 일시적 반등 한 번 정도 준 겁니다. 이거 손절 잡점 121선인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하지 마세요. 요것도 이제 중기 흐름 요것도 추세선 그려보면 중기 흐름으로는 요거 돌파 나와야 되고요. 단기 흐름도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요 위로 한번 안착하고 그 다음에 요 위로 안착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야 올라갈 겁니다. 이니텍도 좀 별로고요. 카카오가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요거 이제 신고가 오늘 52주 신고가 떴나요? 아마 오늘 내일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신고가 라인 돌파하면 그냥 여기가 손절 라인이고 딱 쉽습니다. 21선 손절 잡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128,000원 정도 대략 요게 한 3%밖에 안 되네.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요거 또 이제 이게 좀 무서운 게 신고가를 추천해주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신고가 추천 잘못하면은 여기서 전저점까지 쫙 내려갈 때 물려가지고 그때 그놈이 준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저까지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는 동안 들고 있으면서 걔가 준 거야. 그 뭐 클라우드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 거기 어디 무슨 채팅방 거기 있는 걔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한단 말이에요. 신고가 주기가 무서워요. 하여튼 128,000원만 잡으면 해볼만 하긴 한데
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야 요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거래할 겁니다. 카카오도 괜찮네요. 계속 지금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지난번에 그 요거 추세 매매 보는 그거 설명드릴 때 대로라면 요거 매수 타이밍 요때죠? 요때쯤 매수하셨어야 되죠? 지금은 조금 늦긴 했어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KT는 얼마 전에 왜 그거 보여드렸었죠. 구글의 스테디아. 결국은 네트워크입니다. 5G.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는 배경에서 작동을 해야 될 거예요. 대전격투 게임 같이 0.1초가 다투는, 내가 이제 이 키 커맨드를 입력했는데 콤보를 12단 콤보를 넣었는데 한 두세 대 때리고서 내가 얻어 터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똑같이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붙어 보려면 최대한 응답 속도가 짧아야 되니까 결국은 네트워크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얘기는 지금이야 좀 진정이 됐지만 망 중립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예전에 넷플릭스, 유튜브 다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들이랑 한 번씩 쌈이 붙었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넷플릭스 서비스가 느리다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증서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기계를 더 넣어가지고 더 빠르게 이제 KT 입장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돈을 벌어가는 거는 넷플릭스가 벌어가니까, 그러면 니들도 좀 고통 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이 투자에 대해서, 좀 비용을 우리한테 좀 이렇게 대금 지급을 해준다든가,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 사례가 없어요. 망 중립성에 대해서, 국내 그 판례도 없고, 왜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되는가, 이게 논리적인 바탕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대한 빠른 네트워크를 누가 얼마나 잘 보급할 것이냐. 현재 이제 구글 스테디아 관련해서는 그게 유일한 수혜입니다. 왜냐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거든요. 이런 제이시언이라든가 주연테크라든가 이런 그 장비, 모니터 만들고 본체 조립해가지고 팔고 하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악재예요. 컴퓨터가 없이도 그냥 모니터만 가지고도 완전히 느린 이런 넷북 같은 걸로도 초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스테디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빨리 할게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나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파졌어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 한사결. 얼마 전에 물어봤던 거죠. 패스. 다날도 조정을 조금, 어쨌든 조정을 다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밑에서 받쳤죠. 거의 개인 수량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얘도 무슨 실적인가 그걸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뭐였지? 뉴스가 있었는데 요때 뉴스가 뭐지? 요거 7월 2일날 전환 청구권? 요거 아닐 텐데 7월 2일날 뭐였지? 까먹었어요. 이슈가 뭐 있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와, 그때 물리신 분들 다행입니다. 막 그때 그랬었는데. 암호화폐 사업 성공 가능성? 제가 그때 봤던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처음 보는 이슈예요. 여튼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뭐 다시 비트코인이 1200만원대 1256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글쎄 암호화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또 선언을 해버렸죠. 만약에 요거를 하겠다, 왜냐면 핀테크에서는 또 다날이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그냥 추세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라인 깨지지 않으면 3,200원 안 깨지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위로 살짝만 올라와도 기술적 반등만 나오더라도 꽤 올라갈 것 같아요. 한 10% 15% 먹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긴 하네요. 대신 요 라인 안 깨지면 3,200원 안 깨졌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그냥 내리고 있으니까 패스. 민엔지는 얼마 전에 그 뭐였죠? 세틀뱅크. 요거 이제 상장 대주주죠. 그 주가가 또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또 얘가 이렇게 내려올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만큼 되잖아요. 한번 재볼까요? 요 정도가 하나의 파동 사이즈거든요. 그럼 대충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거의 다 내려왔네요. 요 정도까지. 지금 센치를 재보면
39.24% 정도 되니까 39.24% 거의 다 내려왔네요. 한 1, 2%? 요 정도? 예, 한 18,000원? 18,000원쯤에서 양봉 나오면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요거는 손절 잡자면 양봉이 나왔으니까 산 거잖아요. 양봉의 시초가가 손절입니다. 예,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믿는지 저 위에서는 별로지만 지금은 예, 다시 또 매력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브리지텍 패스, 이글루 시큐리티 패스, 유플러스도 참 좋은데 이 별하별 이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 옛날에는 경기 방어주였는데 이게 또 웨지형 패턴이라서 요거 지금 거의 80% 한번 튈 때가 됐네. 요거 넘어오면 한번 해보시죠. 14,000원 정도 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세가 움직일 테니까 지금 별로입니다. KG 이니시스 요것도 지금 추세가 여전히 요렇게 되네. 지금은 또 해볼만 하겠다. 요것도 동일합니다. 양봉 키만 해보시고 그 양봉의 시초가가 손절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우전자 패스, 한국전자인증. 이것도 되게 헷갈리지 않나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이것도 몰라. 패스 헷갈리니까 패스. 이거는 이게 딱 봐도 거래량 없는 거 보이죠? 예, 이것도 패스. 하루 거래대금 찍어볼까? 100만, 1000만, 1억. 하루 거래대금이 2억밖에 안 돼요. 5억 하루 평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평균 대금이 5억이 안 되는 건 버리시면 됩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웹캐시 이거 저희 친척이 다니는데 상장하고 나서 요때 주가 이렇게 밀리니까 이거 나 죽겠다. 너 주식 좀 한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웹캐시가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냥 뭐 끌고 가보세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만나면 형님 그거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됐죠? 이제 이러면서 내가 좀 아는 척 좀 하고 해야지. 형님이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에서는 뭐 잔파동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크게 보면요. 이게 하나, 이게 둘이에요. 예, 지금 이제 2파 진행 중입니다. 이 2파가 끝나려면 요 추세 라인 돌파 나오면은 다시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올라가는 추세 라인이 요거였다면 내려오는 추세 라인은 요겁니다. 요거 깨지면 1파, 2파, 3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거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별로입니다. KG 모빌리언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패스. 라운시큐어 요거 121선에서 두 번 버텼죠. 올라오면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서울전자통신 패스. 이스소프트 얘도 아슬아슬한데 여기서 살짝 봐줄만한. 내가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요거 삼각수렴 보고서 분봉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그냥 거래하지 마세요. 요거는 거래하지 마시고 VIP반 분들이라고 가지고 놀게요. 나중에 좀 신장 좋아지면. 한컴시큐어 여기 들어가 있네. 한컴시큐어 핀테크 그렇지. 한컴시큐어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별로. 한컴시큐어도 조정을 다 받았는데 얘는 지금 왜 받았냐면요. 대파동도 지금 다 끝났고요. 조정도 어느 정도 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얘가 이 안에서 요게 또 돼요. 1파, 2파가 됩니다. 요렇게 또 진행되는. 이게 하나, 이게 둘인데 이 두 번째 파동 하나를 찢어가지고 보면 1파, 2파까지가 또 끝났어요. 그리고 전저점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런 흐름이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조정받았다 이제 요렇게 올라간다. 요런 흐름이 됩니다. 얘는 시작은 4,000원이겠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4,000원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요게 저점에서 조금 지지받으면서 한 여기쯤 왔을 때 거기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겠죠.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예요. 한두 달 정도? 그 정도 있다가 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SBI 핀테크 요것도 너무 높죠. 패스. 세틀뱅크는요, 요것도 한번 튈 때가 됐네요. 요거는 얼마 잡아볼까? 요거는 4만, 이거를 그릴 수가 없어. 패스. 하지 마세요. 아니지. 그렇지. 요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인데요.
요렇게 차트를 띄워서 보실 때 이게 그릴 만한 사이즈가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분봉을 여셔서 30분봉을 보세요. 그럼 요렇게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훨씬 보기가 편하죠? 예, 아까 그거보다. 예, 지금 상태에서 얘를 파동 크기로 보면은 예, 시초가 여기 이렇게 되죠. 딱 완성이 되죠? 예, 파동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튈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요게 완성이 되려면 대략 요 부근에서 거래량 하나 붙으면서 양봉을 켜줘야 돼요. 그래서 30분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딱 키면은 예,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전고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돌파 그러고 이제 슈팅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뭐 얘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상장 자체를 시키면 안 됐겠죠. 예. 뭐 상장했다가 바로 상패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예, 이거 뭐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여기서부터 쭉 그냥 쭉 내려갈까요? 예, 좀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내려왔는데 기관 로스 컷이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세틀뱅크도 괜찮네요. 이게 이제 난이도로 치자면 예,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한 뭐라고 할까? 초보 마을 정도는 벗어나서 예, 본토로 좀 올라가가지고 이제 1차 전직 정도나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좀 가지고 놀 만한 종목이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좀 쉬운 종목만 하시자면은 C큐브 오늘 건진 게 뭐였죠? 아 그냥 막 지나가가지고 C큐브? 사실 C큐브는 뭐 좋았어요. 예, 손절도 짧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손절 21선 잡고 그냥 한번 해볼만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마치겠습니다.